수능도 끝나고 2024학년도 서울대학교 자 1번 전형 지역균형 자 사범대학이죠. 사범대학 자 면접구술 대치동 스카이십교육 그리고 서초 방배원 스카이십교육 두 직영학원 자 대치동 본원과 서초 방배원은 저 수능 그다음에 논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 면접구술 서울대학교 수시죠. 자 두 전형 일반과 그다음에 지역균형 학생부 종합인데 자 이 면접 전문 직영하는 캠퍼스가 있습니다. 스카이 진학교육 자 면접 컨설팅 저는 이런 스카이 입시 교육과 그다음에 입시 수능 가열차게 수능 국어 지도한 서울대 국어교육과 출신의 자 노한기 교육원장입니다. 자 저도 서울대 사범대학 물론 여러분 한참 이전에 그죠? 일단 입학하고 졸업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국어교육과니까 자 저희 때만 해도 이제 임용고시 제도가 따로 없었죠. 일단은 국립대학교 사범대학을 졸업하면은 일단 어때요? 무조건 교사 발령을 내줘서 저도 임용고시를 따로 치르지 않고 이제 교사라 발령 받고 일정 기간 근무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어때요? 좀 입시가 나온 지가 벌써 이제 한 35년 이상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있죠. 여러분들 로망으로 삼고 있는 서울대학교 자 사범대학 일정하게 지원해서 이렇게 이제 합격을 해서 결과를 낳고 자 그다음에 이제 사범대학 들어가면 이제 어떤 갈래가 있죠. 자 전통적으로 교사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제 지원을 많이 했고 또 진학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요즘 와서 이제 시대가 좀 변하고 또 하나 임용고시를 봐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또 있죠. 실제로 서울대학교 사범대 출신들의 임용고시 합격률이 높지가 않아. 헝그리 정신 가지고 이것도 임용고시니까 국가시험이잖아요. 물론 시험 주관은 평가원에서 하는 거죠. 수능 출제하는 기원에 내는데 이제 임용고시에 대한 부담이 있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일단 여러분들이 사범대 지원하고 수험생들의 경우 글쎄 저희 때도 약간 그런 어떤 뉘앙스가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그렇죠. 서울대 사범대 지원자들 보니까 100% 순도 높은 사범대학에 진학을 하고 교사가 되려는 일단 꿈을 가지고 지원했냐? 글쎄 그건 아니올시다. 자 일단 서울대 사범대학에 면접을 하고 선발하는 어때요? 교수님들도 또는 직접 교육을 하는 학교의 어떤 교수님들 또는 조교수, 정교수, 아울러 전임 강사분들 일단 서울대 사범대 출신들이지만 대부분이 교수분들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원자들이 점차 시대가 흘러가면서 최근의 버전들은 교사의 어떤 로직보다는 아무래도 이 전공을 통해서 글쎄 이제 일부는 사회교육과나 이런 데 일부는 로스쿨 진학을 하려고 목표를 가진 수험생도 있고 일단은 한국사 역사교육과나 이런 데는 아무래도 이제 한국 정신문화연구원이랄까 국사편찬위원회 그죠? 또는 교육학과도 마찬가지고 이게 제2, 제3회 그다음에 이제 또는 교수의 꿈 그다음에 이제 어때요? 영어교육과 독일어교육과 불어교육과 자 국어교육과 이런 거 있죠. 어문계열 쪽은 이제 아무래도 언론인의 꿈 많이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호대에 미리 말씀드리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말이죠. 일단은 사범대학에 면접을 하면서 교직 인적성 면접을 사범대학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교직 어때요? 자, 일종의 바로 관련된 면접 코스를 당연히 해야죠. 자, 물론 일반 전형은 말이죠. 일단 인문학 사회과학 같은 거죠. 제시문 기반의 면접 코스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연계열 있죠. 수학교육관의 물화생지 교육과 있잖아요. 자, 이런 데 당연히 전공이 바로 수학. 자, 그 다음에 물화생지 관련된 일반 전형에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제시문을 주고 구술하죠. 플러스 이제 반드시 또 따라야 되는 게 다른 단과대학 다르게 교직 인적성을 같이 병행을 해야 되죠. 자,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자, 이 OT 영상 강의는 제가 오랫동안 있죠. 여러분들 선배들 서울대 사범대 중심으로 자, 면접을 해 보면서 역시 이런 로드맵 이런 어떤 프레임을 갖추니까 경쟁력 있게 높은 점수를 얻고 합격 가능성이 있는 자 점수를 많이 얻는 자 그런 일종의 루틴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어때요? 좀 나름대로는 좀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자 멘토링 해주는 OT 영상 강의입니다. 자 물론 중요한 것은 말이야. 여러분들이 일단은 지역균형은 12월 어찌됐든 1일 그다음에 이제 일반 전형 11월 24일이잖아요. 일단 일반 전형은 11월 17일 날 수능 다음 날 있죠. 여러분들 1차 발표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저희가 11월 18일부터 일반 전형 면접을 먼저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지역균형은 11월 24일 날 또 어떻게 됩니까? 1차 발표하죠. 사실 지역균형이 이제 1차 합격 제도가 생기기 한 2, 3년 되잖아요. 그 이전에는 지역균형 학교에서 한 두 명 추천받았잖아요.
그때 1차 합격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에 인원이 많다 보니까 미리 좀 서류를 통해서 더군다나 이제 금년도부터 자기소개서 없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류평가에서 말이죠. 일단은 여러분들의 어떤 서류 내용들. 자, 물론 제일 먼저 보는 게 당연히 내신 성적이겠지만은. 근데 서울대학교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현재 서울대 1학년생들 정시 모집에서도 이제 수능만 가지고가 아니고 내신도 반영을 하잖아요. 학생도 반영하잖아요. 그래서 교과 평가제라는 게 도입이 됐습니다. 작년도 정시 때부터. 자, 일단은 정시도 마찬가지로 수시처럼 지역균형, 그 다음에 일반 전형. 물론 일반 전형이 대다수죠. 지역균형이 일부입니다만은 한 학교에 2명씩. 그러니까 수능 성적을 1차적으로 가지고 일단은 1차 배수로 뽑아놓고, 자,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내신, 교과 평가. 무슨 얘기냐. 자, 어떤 학과를 지원했는데 생기부상의 내용이, 그죠? 뭐 독서활동이랄까. 자, 그 다음에 또는 수능 선택 과목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진로와 연관성, 좀 지원한 학과의 전공과 연관성이 있는가. 이런 걸 평가해서 점수화하는 게 바로 교과 평가제입니다. 자, 그냥 내신만 반영하는 게 아니고, 고려대학교가 이제 금년도부터 2025학년도죠. 이제 여러분들 말고 이제 여러분들 1년 후배서부터 이제 2025학년도부터 이제 교과 평가제가 일종의 바로 정시에서 2024학년도구나. 금년도부터 여러분 고3 때부터 고려대학교도 정시에서 이제는 내신 성적을 한 20% 반영하는 거. 이게 고려대학교는 내신으로 정시에서 수능과 합산하는 식으로 한 400여 명 되죠. 전학과별로 몇 명씩 해가지고 전 인원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서울대는 정시에서 이제 그렇게 바뀌었는데, 자, 이나저나 어찌됐든 교과 평가제 해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없기 때문에 일단은 아마 그 1차 흐르는 장치가, 그죠? 아마 이 교과 평가제로 해서 생기부상의 내용이 기록된 것들이 내신 숫자도 있지만 여러분이 사범대학교 무슨 과 냈잖아, 그죠? 그랬을 때 좀 여러분들의 이 과에 맞는 진로 또는 탐구 또는 진로, 그 다음에 또 자, 동등 교과 평가, 세부 특기사항 이런 내용들이 바로 여러분 지원 학과와 개연성이 있는가, 생기부 내용 자체가 아마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아마 1차 배수를 거는데 크게 의미를 부여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교과 평가제로. 이나저나 1차가 안 되면 일단은 2차 일종의 면접, 자, 일종의 바로 대상 자격자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1차 된 다음에 저희가 이제 다음 날부터 일반 전형 11월 18일부터 면접 고시를 11월 24일이기 때문에 23일까지 오전, 오후, 저녁 블럭 있잖아요. 하루에 3블럭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학교를 가기 때문에 오전에, 그래서 일단은 오후 블럭 2시부터 시작하는, 자, 또는 말이죠. 자, 6시부터 하는 블럭, 또는 주말은 오전, 오후 블럭이 있습니다만 주로 주중에는 오후, 저녁. 그 다음에 주말, 토요일, 일요일은 오전, 오후, 저녁 블럭이 있기 때문에 매일 시간대가 있어 초이스해서 여러분들이 면접 코스를 준비할 수 있게 자, 진행을 합니다. 자, 우리 스카이프 교육의 홈페이지 들어가면 공지가 자세히 되어 있어요. 이 프로그램 내용이. 자, 거듭 얘기입니다. 저는 총괄하는 교육 원장이면서 저는 사범대학교, 물론 국어교육과입니다만은 제가 누구보다 어느 아카데미보다도, 그죠? 서울대 사범대만큼은 원 없이 지금까지 거의 90% 이상 수강생들은 있죠. 제가 서울대 면접 고수를 가지고 경쟁력 가지고 합격의 가능성을 지금까지 입결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제 코로나도 이제 풀렸고, 그죠?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공부해왔고,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범대 원서를 냈지만 다소, 그죠? 자, 기대만큼 약간은, 그죠? 성적이 조금 모자라니까 그런 느낌을 가졌기 때문에 좀 약간은 진정으로 사범대를 원하지 않았지만 원서를 낸 수험생들이 글쎄 아마 서울대 지원자들이 한 90%는 아마 성적 때문에 아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수님들이나 그 다음에 서울대 입학 관계자들은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어요. 뉘앙스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이죠. 자, 일단은 교직 적성을 가지고 일단 면접에는 임해야죠. 방법이 없어. 근데 여러분 4학년 졸업할 때 교생 실습 나가야 됩니다. 이것도 학점이란 말이야. 그죠? 보통 한 달 정도 교생 실습을 나가죠. 지정이 되니까. 그것도 이수 안 하면 졸업이 안 되니까, 그죠? 그 졸업 이후에 여러분 제2, 제3의 어떤 그런 진로를 갖다가 외회를 할 수 있는 건데, 자, 그래서 저희가 말이죠. 일단은 면접을 실행을 할 때, 일단은 면접관들이 물어보신 질문 중에, 본인은 진정으로 교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 사범대학교 A 교육과를 지원했나요? 자, 그럼 솔직히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하는 것도 괜찮아. 굳이 그 점수를 깎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일단은 절대성을 가지고 지원했다라기보다는 저는 교사의 꿈은 막연하지만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기회가 된다면 저는 이 전공과 관련된 또는 부전공을 하면서 어떤 분야에 예를 들어서 말이죠. 일단 전공을 했어. 수학교육을 했단 말이야. 그죠?
그럼 저는 어때요? 수학 교사에 솔직히 임용고시 합격이 안 되면 공립학교 이제 발령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임용고시 준비를 갖다 1차적으로 할 겁니다. 답변할 때. 그렇지만은 기회가 되면 저는 어때요? 좀 대학원이나 이런 데 가서 수학 교육에 관계된 것 중에서 우리나라 수학 교육의 어떤 맹점, 허점, 그죠?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수능에서든 뭐 시험에서 킬러 문제에 대한 논란들이 많고 있다. 그런 점들을 연구해서 수학교육의 어떤 방향이 파행이 없이 올바르게 가는데 어때요? 우리 수학교육의 길을 올바르게 가는 데 있어서 좀 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연구가, 그죠? 또는 교육평가원,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 또는 교육 전문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어때요? 자, 행정고시 분야에서 어때요? 자, 교육 관련된 있죠? 교육 분야도 행정고시가 5급 공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쪽에 어때요? 공무원으로서 저는 어때요? 교육부의 공무원으로서 교육 행정을 책임지는 그런 역할도 해보고 싶다. 그런 얘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 거니까. 그래서. 자, 아무튼 거의 감히 자부합니다. 사범대학 면접으로 또는 어때요? 교육대학, 교대, 교원대 면접으로서 교직 인적성이 최고의 아카데미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동안 지도해왔고 그만큼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일반 전형 재학균형 일단 노환기, 자, 서울대 국어교육과 졸업한 우리 스카이 입시교육 대치동 본원 서초 방배원, 저는 국어 전문가입니다. 자, 매년마다 작년 같은 경우 그렇지만은 저한테 국어를 배우거나 우리 국어 선생님들한테 배우는 국어 과목들의 수능에서는 뭐 거의 뭐 수강생들의 한 70% 가까이는 1등급을 항상 득해왔습니다. 올해도 아마 그런 결과를 분명히 가져올 거라 확신하고 지도를 했고, 이제 여러분들 16일 날 수능을 찍고, 자, 그 다음에 17일 날 1차 발표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서울대 일반전 면접 시작하겠죠? 지역기준 좀 늦습니다만은. 자, 제가 서서히 길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끼는 마음에 후배이기 때문에, 그죠? 제자계는 후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어차피 원서를 낸 거니까 1차가 된 다음에 절실함을 가지고 완벽하게 합격할 수 있는 로드맵을 분명히 제공하는, 자, 그런 말씀 드리려고 제가 모두의 말이죠. 기독교의 양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서울대 합격의 메카, 특히 사범대학. 자, 그런 점에서 일단, 자, 아무튼 국내 합격의 넘버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해왔습니다. 많은 우리 전문가들이 계시죠. 자, 일단은 말이죠. 교직 인적성 관계된 거. 보통 이것은 이제 보통 그 지역균형이나 그 다음에 어때요? 일단 일반 전형 기재는 똑같죠? 10분 내로 어때요? 답변 준비하고 그 다음에 있죠? 복수의 면접관 앞에서 교사로서의 자질, 학과, 적성. 아까 말씀드렸죠? 물어봐요. 이런 거, 그죠? 자, 본인이 원해서 수학교육과 냈습니까? 본인이 진짜 그 희망이 있어가지고 뭐 일종의 영어교육과 냈습니까? 본인은 어때요? 그래서 옛날에는 저2 때만 해도 있죠. 1학년 통째로 해서 일단은 공통으로 선발해서 보통 2학년 때 학점에 따라 가지고 본인이 어때요? 일종의 지원 학과를 희망학과를 써내면 보통 2학년 때 과를 정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과로 그냥 미리 뽑아버리잖아요. 그죠? 물론 1학년 때는 교양 과목 중심이 되겠습니다만은. 자, 아무튼 그런 점이 있다는 거 좀 참고하시고, 일단은 서울대 사범대 학과별, 자, 어차피 이제 면접 구술이 있는 거니까, 그죠? 다만 이제 어때요? 좀 아무래도 이제 교육학 관련된 거, 그죠? 교직과 관계된 교육학 전공 이론, 이런 걸 묻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학생이기 때문에 어때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본인이 직접 체험했고 경험했던 거 있죠? 뭐, 교사상의 어떤 롤모델, 또는 본인이 어때요? 자, 어떤 교과목에서 좀 배우는데 어려움이 있었는가? 또는 본인이 지금 물리교육과를 좀 지원했는데 본인이 혹시라도 학교 생활하면서 학생으로서 물리를 배우면서 어때요? 일단은 그 뭐랄까 어려운 점이 무엇이었고 물리 어때요? 교육의 현장에서 교실에서 물리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는지 학생의 입장에서 한번 말해보시죠. 저 같은 경우는 뭐 경험, 여러분도 개인 체험, 그죠? 그러면 참다운 교사상이 본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단민 선생님 예를 들어서 자, 그다음에 영어 선생님, 그죠? 이분 같은 교사가 참다운 교사상이라고 생각했고 저는 이분 같은 교사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거를 얘기하는 거야. 왜 그분이 교사상인가, 그죠? 좀 어때요? 고등학교 때는 없어.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 거의 없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생기부도 약하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도 체험들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때요? 굉장히 힘들고 비대면 수업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특히 A 선생님께서 A 교과목 선생님은 학생들한테 일일이, 그죠? 일종의 방역 철저히 하면서도 일종의 줌 수업을 갖다 하면서도 열정을 다해서 해준 그 선생님, 그 모습 보고 진짜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저는 어때요? 이 같은 선생님 되면 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게 본인의 체험의 근거에서, 그죠? 뜬 얘기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그래야만이 어때요? 학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함으로써 면접관들이 고개를 끄덕거리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 말도 안 되는 뜬 얘기 같은 거 있죠. 허공에 떠도는 얘기하면 안 되죠. 리얼하게 느끼게끔, 그죠? 이건 자기소개서 없기 때문에 이 면접 상황이 어떻게 했냐 좀 오래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오래도 없었기 때문에 자소서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써낸 내용 가지고 어때요? 면접관들이 면접 참 그 질문 내기 참 던지기 좋죠. 그죠? 그게 없고 이제 구두로 하는 거야. 생기부 보니까 어때요? 또는 본인은 자 물리교육과를 됐는데 이 생기부상에 보니까 어때요? 물리 관련된 학습 내용이 없네요. 아까 교과 평가제 있는 거야. 자, 그래 놓고 어때요? 물어보는 거죠. 이래서 물리교육과 물리학습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좀 약간 그것도 연막작전을 펼쳐야겠지. 일단은 임기응변 해야 되니까, 그죠? 물론 저는 물리교육과에 어때요? 지원하면서 물리 쪽에 관심을 가지고 학습을 많이 안 했지만 제가 고3 때 됩니다. 근데 수능 과목 선택 과목이 뭐였습니까? 아무래도 물리교육과 화학교육과, 그죠? 그럼 과학 쪽에는 조금 그런 수능 과목과 선택 과목 연계성이 있겠죠, 그죠? 그럼 예를 들어 본인이 말이야 화학교육 선택을 했어. 근데 보니까 어때요? 자, 수능에서 물리를 봤단 말이야. 예를 들면 어때? 물리교육과 선택인데 수능에서 말이야 어때요? 생명과학과 화학을 봤어, 그죠?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볼 수 있죠? 이런 것도 어때요? 책임거래에서. 그래서 약간은 면접관한테 응대하는 그런 훈련들을 다 저희가 시켜줍니다. 자, 서울대 교육학 박사 출신이신 바로 최관석 박사님, 그죠? 저와 함께, 그죠? 아주 완벽하게 해서 여러분들 면접 책임집니다. 기타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그래서 어때요? 사범대학 쭉 하니 지역균형, 그죠? 지역균형은 사범대학의 토탈 59명, 일반 전형이 123명이죠. 약 더블 넘습니다만은. 자, 그 다음에 있죠? 합계가 약 198명이 되겠습니다만은 여기 나온 것처럼 교육학과는 직균이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전형 교육학과 전부 다 있습니다. 일반 전형은 어때요? 인문학, 사회과학, 그죠? 그 다음에 어때요? 수학교육과는 수학, 제시문. 그 다음에 문화생지 같은 경우 과학은 어때요? 또 뭡니까? 자, 과학, 제시문, 과에 맞는 거죠? 해서 이걸 가지고 구술하는 거죠, 참고로. 자, 지역균형은 이제 제시문이 아니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주로 인적성을 하죠? 자, 물어보는 어떤 거 이따 질문 같은 거 여러분한테 안내해 드릴게요. 자, 어찌됐든 2024학년도 일반 전형과 지역균형이 바로 사범대학. 자, 과학 분야는 우리 유홍선 이학 박사님 대단한 분입니다. 그죠? 참고로 보시고. 그래서 일단 학생부 종합의 일반 전형을 먼저 보겠습니다. 1차 발표가 11월 17일 수능 다음 날이죠. 자, 그다음 면접 구술은 11월 24일 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말이죠. 참 모집단인데 어찌됐든 1단계 성적이다 면접 및 구술이 이제 100인데 사범대학은 어때요? 면접 구술이 60이고 교직 인적성이 40이죠. 면접 구술이란 건 제2신문 기반의 면접. 아까 얘기 들었대요. 인문 쪽, 뭐 국어교육과 교육학과 등의 인문 쪽의 사범대학은 아무래도 이제 인문학 사회과학을 기본적인 약간 논술형 구술이죠. 이걸 만약 펜으로 쓰면은 논술인데 여러분 어떤 수시 뭐 논술 전형 6개 카드 중에서 뭐 연대, 그죠? 예를 들어서 이미 봤지만 자, 그 다음에 어떤 한양대 등등 고대가 논술을 이제 또 복구시키죠, 내년부터. 고대가 이제 올해부터 아까 말씀드린 정시에서도 이제 수능에다가 내신까지 합산하는 20%니까, 그죠? 교과 평가제하고 다른 서울대학은 족족이 다르지만 아무튼. 자, 그래서 맞을 때 사범대학의 경우 1단계 성적이 100이고, 자, 면접 구술이 바로 60이고, 그 다음 교직 인적성 40점, 40%죠? 자, 그 점이 있다면 참고해서 보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일단은 말이죠. 수능 최저 기준은 어때요? 서울대 사범대학은 체육교육과죠? 자, 그 점. 두 개 영역 4 이내. 서류평가는 아까 얘기대로 자기소개서 없었죠. 그죠? 자, 없기 때문에 주로 학생부 중심으로, 그죠? 자기주도적인 학업 태도, 전공에 대한 관심도 이런 교과 평가적으로 해가지고 생기부 내용을 가지고 많이 좀,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내신 성적 있죠? 합산해가지고 이제 1차에서 이제 배수로 뽑으니까요. 그래서 1차에서는 어찌됐든 말이죠. 여기 나온 것처럼 자, 2배수로, 그죠? 자, 일반 전형 2배수입니다. 2배수로 선발해서 자, 면접으로 당락을 좌우하죠. 자, 일반 전형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면접 구술이 어찌됐든 말이죠. 복수의 그 면접위원이, 그래서 일단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자연계 쪽의 사범대학은 이제 그 전공 관련된 거, 그 45분 내외로 15분 준비하고 15분 답해 나오고, 그죠? 자, 문제 풀어서 PT를 해야 되니까, 개인별로. 그래서 말이죠. 저희가 이제 자연계 쪽에 바로 수학 전문가, 과학 전문가 따로 계십니다. 면접 구술 때문에. 그 다음에 사범대 교육 인적성은 또 저희가 직접, 저하고 우리 최관석 교육학 박사님 아울러 있죠. 총 6분의 사범대학 면접 전문가들이 계세요. 물론 수학 따로 과학 따로 계시지만은 다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사범대학 인문계 쪽이죠. 인문학 사회과학 제시문 나옵니다. 플러스 아까 얘기 들었대요. 교직 인적성 별도로. 그래서 일단은 제시문 기반에 바로 어때요? 면접 구술은 30분 준비하고 답변 15분 준비하는 인문계고, 자연계 쪽은 어때요? 면접 구술이 전공에 맞는, 그죠? 전공 관련된 그런, 자,
재심을 가지고 하고, 일단은 여기라는 것처럼 10분 정도 있잖아요. 앞에서 봤던 10분 정도가 이제 어때요? 교직 인적성 평가하는 거죠. 10분 정도. 자, 그렇게 해서 말이죠. 일단 10분 내지 15분 정도.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답변 준비도 15분 내외. 그죠? 자, 면접위원들이. 이게 이제 교직 인적성 따로 하는 거니까요. 자, 참고로 있죠. 인문학이죠. 인문학. 작년도 기출문제입니다. 인문학인데, 어찌됐든 인문 관련된 거. 과의 관점에 대해 나는 어떤 입장을 취하지 설명하시오. 엄청난 추론적인 어떤 비판적 역량을 요구하는 엄청난 문제는 아닙니다. 제시문을 읽고서, 그죠? 자, 작년에 출제됐던 인문학의, 자, 문항입니다. 자, 모두가 존엄하고 품위있게 사는 사회를 만들려면 가와 나의 견해중 어느 쪽이 더 요구되는가?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회자된 사람들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구체를 설명하시고 그랬죠? 그래서 공동체, 우정, 편견, 편애, 타인, 인문학이니까 아무래도 윤리, 도덕, 그죠? 역사 이런 거 있죠. 자, 그러면서 어때요? 인문대학, 사회과학 대학, 경제학, 국제여고, 간호대학, 그 다음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동어교육과, 불어교육과 아주 자연계를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 재심은 가나를 주고 말이죠. 일단은 문항이 2개가 나왔던 게 인문학 제재와 관련된 작년도 면접 구술 문제입니다. 자, 우정의 본질. 자, 어때요? 여러분 국어 독서하면서 또는 사탐하면서, 그죠? 지금 문해력이 엄청나게 최고의 정점이죠? 아마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문해력이 좋은 시기는 없을 겁니다. 제시문 텍스트를 보고 인지하고, 그죠? 문제의 의도에 맞게 응용하는 역량. 다만 지금까지 오지선대로 마킹했죠? 16일까지는. 그렇지만 이제는 짧은 기간에 조금 이제 좀 구술, 말로, 좀 면접관 앞에서 자신있게 말하는 거 있죠? 그거를 이제 훈련을 해야겠죠? 다만 제시문을 던져줬잖아? 자, 제시문을 리딩을 하고 읽어서 문제 의도에 맞게, 그죠? 가의 관점에 대해 나는 어떤 입장을 취할지, 그죠? 근데 거의 보면 있죠? 아니, 상반된 관점들이 거의 많이 주어질 수밖에 없어. 그래야 논리적으로 풀어가기 좋거든요. 거기서 어찌됐든 간에 인문학, 우정이란 말이야, 그죠? 우정. 우정의 본질, 우정의 관계, 그죠? 이방인의 차이를 반긴다. 참된 우리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가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자, 나에 보니까 어때요? 나에게 가까운 타인의 행복할 자격이 있든 그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편애라 한다. 편애. 그죠? 공정한 판단의 태도보다 편의 태도가 앞서는 까닭은 여기 있다. 진정으로 좋은 삶을 속에 어떤 경우도 항상 공정한 판관의 마음이 치우친 편의 마음을 가능하도록 능가가 앞서도록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뒤따라오도록 하라. 이와 반대의 순서를 묻는 세계가 있다면 그런 세계에는 경멸이 넘칠 것이다 했습니다만은 가하고 나가 있는데 문제는 어찌됐든 가의 관점에서 가의 관점에 대해서야 가에 대해서니까 자 나에는 어떤 입장에 취할 설명하시오. 그죠? 자 이럴 때는 순서로 개요 아웃라인 생각을 해야겠죠. 답변 준비할 때 그죠? 펜으로 써가지고 일단 문제 의도에 맞게끔 해서 자 1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형식도 무시 못합니다. 면접관 앞에서 일단 아이 컨택을 하면서 구술 말로 해야 되는 거니까 표현해야 되는 거니까 자 1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파악을 먼저 해야죠. 읽었으니까 그죠? 제가 파악하기로 가는 이러이러한 관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 그리고 어때요? 제심은 나는 이런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나의 이런 입장을 통해서 가의 이런 입장을 갖다가 어때요? 자 일단은 입장을 갖다가 어때요? 살폈을 때는 서로 상반된 모순 관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일단 그 비판의 어떤 측면에서 또는 문제 제기의 측면에서 자 나가 가에 대해서 어때요? 접근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부연 설명. 자 한마디로 우정에 대해서 또는 편애와 관련돼서 그죠? 등등. 오케이? 공정함 이런 거에 대해서 어때요? 가가 결여되어 있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자 계속 이어서 2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죠? 가와 나의 결혼이 오늘 한쪽에 더 요구되는 거랬습니다만은 자 그러면서 어때요? 일단은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서 다만 문제 1번 봅시다. 가의 입장은 우정의 좋은 삶의 원리다. 우정의 본질을 보는 사람은 평등하게 대하지 않는 데 있다. 자 일단 이것이 바로 답변의 어떤 구술의 요지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 가는 우정이 좋은 삶의 원리고 우정의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대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반면에 나에서는 나와 가까운 사람의 옳고 그름을 먼저 따져 묻지 않고 그 행동하라는 마음을 편애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대조되는 모습을 띠는 이 두 입장의 실제 논점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두 입장이 어떤 관계인지 어때요? 자 아까 얘기했죠. 어쨌든 두 개는 상반된 관점. 상반된 관점이 어때요? 아닌 제시문들이 나오면 어때요? 공통적이면 문제가 안 되죠. 문제 낼 수가 없어. 논리를 만들기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모든 제시문 텍스트들은 상반된 모순된 관계 속에 주어진다는 거 참고로. 자 그래서 일단은 말이죠. 자 지문 있고 문해력이라고 그랬죠. 두 제시문 연결하는 역량. 자 문제 두 번째는 어때요? 그 사례를 그죠? 여기 나온 것처럼 어때요? 자 구체적인 사례를 토대로 해서 자 문제에
소외되거나 배제사는데 사례를 제면서 구체적 설명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자, 문제 2번의 경우죠. 가의 관점은 우주의 공동체, 나의 관점은 공정한 공동체. 우주의 공동체에서 차이가 있는 것도 다름으로 인정하면서 특수한 사정을 고려한다. 나의 공동체는 선과 어울림에 견지해서 모두 치우치며 객관적이어야 된다. 이런 공동체에서는 누군가에게 도덕적 영향을 특혜를 주는 것이 가장 이슈로 비판될 수 있다. 자신이 제시한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 사례가 해결되려면 나의 공정의 인연과 가의 공감의 관계적 무엇이든지 필요한지 문항인데,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 이걸 아이디어 내는 게 이제 배경 지식이죠. 경험이죠. 이게 이제 크리에이티브가 필요한 거죠. 약간. 두 번째 문제는. 그럼 어때요? 차별, 소외,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사례, 그죠? 편애, 치우친 거, 공정이 결여된 거, 그죠? 예를 들면 어때요? 일종의 바로 우리가 이제 다문화 가정이 이제 늘고 있죠. 그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자, 또는 말이죠. 어때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어때요? 인식, 자, 등등. 막 이런 것들을 사례를 통해서, 또는 탈북자에 대한, 그죠? 그런 구체적인 사례는 여러분이 인지하고 있는 걸 근거로 거창한 거 말고, 그죠? 여러분의 학생의 입장에서, 또 여러분들이 어때요? 주변에 사례 갑자기 안 떠올라, 그죠? 그렇다면은 우연히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된 어떤 사례, 그죠? 사례. 최근에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이제 하마스라고 이제 팔레스타인, 어때요? 이스라엘이 아주 그냥 아주 원한이 사무칠 정도로 그냥, 완전히 하마스를 갖다가, 그죠? 척결하려고 아주 굉장히 치열하게 전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속에서 말이죠. 어떻게 보면 팔레스타인처럼 어때요? 여기저기 떠돌면서 정착을 못하고 국제도 소외된 그런 사례도 얘기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결정은 여러분들 몫이고, 아이디어는 거 여러분 몫이니까. 그 저희가 이런 거 할 때는 말이죠. 여러분들하고 디베이트하고 하면서 같이 시뮬레이션, 어때요? 면접 상황을 똑같이 가상적으로 연습하는 게 바로 저희 멘토링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멘토링. 자, 근데 사회과학 같은 경우죠. 자, 나하고 가에서 인도 정부 회사법 개정, 사회적 책임, 이윤 창출. 근데 나하고 다는 사회적 책임 활동을 수행한 기업의 특정 동기 상황을 추론한다. 거창한 어때요? 경제식을 묻는 건 아니죠. 이게 말하는 게 앞에 있는 인문학 같은 경우 말 그대로 어때요? 윤리, 도덕, 역사 이런 거니까. 그죠? 테마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그동안 국어 독서하면서 있죠. 주구장창 대한 게 바로 독서 지문이야. 그죠? 근데 이제 수능에 나온 독서 지문 길잖아요. 이건 짧게. 그 다음 또는 약간 사회탐구 일부 지문 성격. 이런 걸 주기 때문에, 부담 없이 윤사나 생윤, 그에 해당하는 게 이제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사회문화 또는 경제 버전 이런 건데. 자, 문제가 2개 나오죠. 사회과학, 나다를 통해서. 그럼 어때요? 답변하겠습니다. 자, 제가 파악하기로 나는 이런 관점과 입장이고 다는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시문의 요지를 먼저 딱 땡겨서 일단 여러분들이 있죠. 답변 준비 30분 할 때 딱 땡겨서 중심 내용, 키워드, 단어를 먼저 모아놔. 그죠? 그리고 대본을 보면서 이제 구술하는 거니까 면접관한테.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자, 그래서 제가 파악하기로 나는, 그죠? 사회적 책임 활동에서 기업의 특정 동기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다는 이렇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말이죠. 아까 얘기했죠. 복수 지문들 항상 대립적으로 상반된 모순 관계가 거의 주어지는 게 상례입니다. 그래야 어떤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툴이 생긴다고 그랬어. 프레임이. 자, 이를 토대로 가해서 인도 정부 회사법 개정이, 그죠? 어때요? 이런 점에서 가해 이런 경우는 나와 결부져 볼 때 또는 다와 결부져 볼 때 어때요? 이런 영향이 저는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제시문 요지 파악하는 건 파악이야. 사실적 사고죠. 그렇지만 어때요? 영향에 대해 논하시고 이건 어때요? 일종의 약간 추론 역량이야. 그죠? 그래서 저는 어때요? 판단이야, 판단. 그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파악했습니다. 저는 어때요? 해가지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추론 역량을 보여주는 거죠. 판단이라는 게 어때요? 단어를 통해서 구술을 하게 되면 면접관한테 있죠. 아하, 파악했다는 건 사실적인 팩트를 발견했구나. 요거 근거로 풀어갔다는 얘기야. 분석했다는 거야. 그걸 보여주면 판단했습니다. 오케이? 3절에게는 경보기업 발굴의 걸물에 대해 설명하고 그 관점에서 가해 회사법 개정에 대해 평가하시오. 평가라는 건 어때요? 찬반. 그죠? 저는 이런 점에서 어때요? 자, 일단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럼 반대를 하게 되면은 거기다 대안을 갖다 모색해주거나 또 해결책을 줘야죠. 그죠? 평가라는 건 바로 옹호 또는 논박죠. 찬반의 어떤 취지를 갖다가 밝히는 게 평가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인문학 사회과학 있죠. 어때요? 약간 논술형. 글로 쓰면 논술이야. 근데 말로 하기 때문에 구술이죠. 일단 문학마다 말이죠. 어때요? 아웃라인, 개요, 골조, 프레임. 한마디로 순서대로 만들어야 돼. 그죠?
어떤 식으로 일단 내용을 쭉 하니 전개할 건지. 그렇잖아. 여러분 논술 인문계니까 하다 보면 어떻게 개요 아웃라인 어떻게 골조를 어떻게 할 건지. 그죠? 화작에서 장문. 개요짝의 순서 나오죠?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먼저 어때요? 말할 어떤 거리를 제시문을 토대로 해서 일단 확인해야죠. 다음 앞에 있는 문제 보니까 사례를 들으라고 했죠. 일단 인문학에서 하나.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죠. 그죠? 멀리 찾지 말고 우주에서 뜬 구름 찾지 말고 있죠. 주변 사례에서 찾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실제적인 거 구술을 해놓은 주체, 답안을 기획하는 거 주체는 여러분이야. 저 지원자죠. 지는 멘토링 하면서 끊임없이 교정해주고 아이 컨택 하면서 또는 표정 같은 거, 그죠? 영상을 찍어서 모니터 해주고 구술하는 거 있죠. 녹음해서 어떻게 교정해주고 그런 역할을 우리 전문가들이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문학 사회과학 어때요? 이 버전 끝나고 나면 어때? 교직 인적성, 그죠? 교직 인적성 그야말로 있죠. 교사로서의 어떤 위상. 교직 인적성에 관계된 거 이따가 따로 여러분한테 이제 문항들 보여줄 겁니다. 사례들. 자, 이렇게 사회과학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교육과는 수학. 자, 제시문. 자, 주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자, 문제 주어진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있죠. 뭐뭐 물음에 답하시오. 이런 식인데. 자, 문제 풀어가지고 보면서 어때요? 직접 구술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좀 공식이나 이런 거 설명하는 게 필요하고, 뭐 경우에 따라 칠판에 와서 한번 이렇게 판서하면서 좀 발표해라. 그렇게도 좀 요구하는 교수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뮬레이션 다 할 겁니다. 물리, 화학, 마찬가지로, 그죠? 물리, 문제 답하시오. 그 다음에 화학, 그죠? 자, 어찌됐든 매우 작업 무시할 수 없다. 자, 그다음 생명과학 이런 식으로 가장 원리를 이해하고자 한다. 등등. 그다음에 지구학도 마찬가지로 있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자, 문화생지 어떤 버전에 맞는, 그죠? 일단 제시문 기반의 구술이기 때문에 말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때 여기다가 어때 글로 쓰면 논술이죠. 과학 논술 또는 수리 논술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세대가 물론 올해 이제 과학 논술을 마지막으로 이제 봤죠. 내년부터 없어지는데 고려대학교는 이제 어때요? 논술을 갖다 내년에 복구하죠. 7년 만에. 근데 과학 논술 없어요. 그죠? 그래서 과학 논술 점차 없어지면 일단 면접 구술. 그래서 말이 최소한 교육과 역량을 가진 수험생을 선발하고자 한다. 여기다 어때요? 자연계도 역시 이제 교직 인적성이 별도로 진행이 되죠. 자, 이게 바로 일반 전형의 다만 사범대만 어때요? 일단은 일반 전형에서 면접 구술이 일단은 제시문 기반의 면접 있죠? 면접 구술이 바로 60%, 교직 인적성이 바로 40%라는 거 말씀드렸고, 면접 구술의 경우 제시문 기반의 면접에서는 자연계가 45분 답변 준비하고 15분 발표하고 구술하고, 인문계는 30분 답변 준비하고 15분 구술하고, 그 다음에 작년까지는 교직 인적성이 10분인데 올해는 약 15분 정도로 조율해가지고, 그죠? 자, 면접 구술이 이루어지게 그렇게 한다 그랬습니다. 자, 지역균형. 아까 일반 전형 11월 17일 날 1차 발표한다고 했죠? 2배수. 지역균형은 11월 24일 날 3배수로 발표가 됩니다. 1단계 성적 70%, 면접이 30%죠? 면접이 30%. 자, 수능 최저가 있단 말이야. 4개 영역 중 3개 영역 7 이내니까. 아무래도 어때? 수능 끝나고 가차점 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겠죠? 다만 이제 면접 구술이 12월 1일입니다. 사범대학 12월 1일, 12월 2일 날은 주로 이제 서울대, 자, 수의과대학하고 이제 저기죠? 참고로 이제, 의과대학, 이건데. 자, 마찬가지로 이제 1차 배수, 주로 생활기록 중심이 당연히 되죠. 생활기록. 그렇잖아요? 자기소개서 없기 때문에 생기부상에 이제 아까 이 교과 평가, 어떤 형식을 취해서. 자, 면접이 이제 의과대학의 경우는 어때 60분 내외입니다만 어때요? 이건 MMI죠. 다중민의 면접. 여러분 해당이 안 되지만, 아무튼. 서류를 토대로 서류 내용을 확인한다. 생기부를 보면서. 그죠? 아까 얘기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단 교과나 또는 특기사항, 세부 특기사항 보니까 지원한 학과하고 좀 뭔가 괴리가 있어. 안 맞지. 그런 거 있으면 당연히 질문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있죠. 일단은 방어음악을 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될 만한 질문들을 개인별로, 그죠? 개인별로 생기부나 이런 걸 보면서 끊임없이 여러분한테 했대요. 자, 던지고 또는 여러분도 면접관의 시각에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면접 질문지를 만들어보고 가상적인 답변해 볼 수 있는 거 있죠. 그런 거 연습 시뮬레이션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통 오전, 오후, 저녁이 있습니다. 주말에 평일날은 어때요? 월화수목금의 경우는 학교를 오전에 보통 가기 때문에 낮에 오후 2시 블럭, 6시 블럭 이렇게 하루에 2블럭 정도 있죠. 토탈에서 일단은 말이죠. 자, 한 4블럭 정도, 맥시멈 6블럭 정도 그렇게 해야만 뭔가 이 말고가 터지는 거죠. 여러분도 그동안 수능 공부하다 보니까 있죠. 이런 구술을 할 그런 기회가 없었잖아. 그죠? 자, 그런 거니까.
지원 참여 대상으로 해서, 자, 일단 복수 면접이었는데, 일단 작년도에가 15분이었고, 올해 10분으로 줄였구나. 그죠? 참고로, 그냥 알아둡시다. 작년도가 15분. 자, 어찌됐든 저 수능 최저는 뭐 당연히 적용된다는 것이고, 15분이죠? 사범대학 교직 인적성. 자, 지역균형이 10분이고, 지역균형. 여기 나온 것처럼 있죠? 10분 내외로 좀 진행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전형이 어때요? 교직 인적성이 바로 15분이다 하는 건데, 뭐 10분이든 15분이든 큰 언저리 차이는 없는 거니까요. 자, 그렇죠. 교직 인적성이 있죠. 저를 비롯해서 뭐 최관석 교육학 박사님, 닥터노, 센터장 등등. 아무튼 6분이 돌아가면서 면접 구술 인적성, 그 다음에 플러스 어때요? 일종의 수리, 과학, 자연계 쪽에 면접 구술 별도 있습니다. 자, 루소의 교육사상은 한 번쯤은 자유주의 교육사상이잖아요. 일단은 가장 기저가 돼.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 사범대 면접 가기 전에는 교육 관련된 도서 한 권 내지 2권. 다만 루소의 에밀 이 책은 반드시 한번 읽고 가십시오. 제가 면접을 진행을 하게 되면 자 일종의 어떤 교육 관련된 그런 도서를 추천을 개인적으로 해줄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어때요? 과에 맞게 순수하게 교육 이론적인 거 있잖아요. 그렇지만 또 본인의 어떤 전공 이것과 연관된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읽고 갈 수 있게 저희가 어때요? 좀 나름의 스크린에서 이제 안내해 줄 거예요. 대표적인 루소의 바로 에밀을 가장 그 바이블처럼 한번 대하고 가는 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뭐 교사 갖춰야 될 인성,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일지, 그죠?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학생활 동안 가장 도전해 보신 것이 무엇인지, 이건 이제 2년 전에 나왔던 질문이죠. 조별과제 적극 참여하지 않은 조언과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자신의 경험에 주어서 자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또는 거리가 없어 그럼 중학교 3학년 때라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의 교육의 장점 말해봐라 그죠? 그래서 전공 적합성, 교직 적성, 교직 인성, 문제 해결 역량 자, 이런 것들을 평가의 주된 기초로 하고 과별로 있죠. 물어보는 것들이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윤리교육과 그죠? 일반사회교육과 지리교육과 그죠? 역사교육과 수학교육과 물리교육과 화학교육과, 생물교육과, 그 다음에 지구학교육과, 체육교육과, 그죠? 전공을 지원하게 된 동기, 전공, 체육교육과, 교사로서의 어떤 인성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구체적으로. 지구학이죠? 봉사활동에서 나는 배려 경험이 있었다면 그 경험, 아울러 저 교사로서 갖춰야 될 역량이 있다면 무엇인가, 그죠? 그 다음에 지구학교육과 관련해서 재학기간 동안 노력한 경험에 대해 말해보시오. 그런데 생기부 보니까 없어, 그죠? 그럴 땐 구두상으로, 그죠? 어찌됐든.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튼 뭐 이런 어떤 과별로 거기에 맞는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이제 어때요? 아무래도 이제 지역균형의 면접 가이드라인이죠. 자, 물론 이제 일반 전형도 아마 이 연관성을 가지고 질문이 들어옵니다. 일반 전형의 교직 인적성이죠. 제시문 말고 그런 게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일단 기타 여러 가지로 뭐 나왔던 최근 5개년간 교사와 학생의 또 올바른 관계를 위한 거, 최근에 읽은 책, 또는 교사의 진로를 위해서 사범대학에 지원한 이유가 뭡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 그 다음에 종교재단과 학교에서 종교활동 권장,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 10년 후 자신의 모습, 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학생으로서 지금까지 학교 생활하면서 그나마 가장, 그죠? 선생님답게, 본인이 느꼈던, 그죠? 그 분의 사례를 근간으로 해서 올바른 교사상으로 일반화해서 표현하면 좀 적합성이고 뒷받침이 되고, 어때요? 리얼하잖아요. 그죠? 참고로. 인터넷 익명성, 청소년 머리 염색, 그 다음에 학교 모범생이 사회모범생이라 생각하는가? 교육의 어떤 어휘조합과 뜻을 말해봐라. 교사는 사회적 의무에서 제어될 특권이 있다고 보는가? 최근에 어때요? 일종의 교권 침해, 그죠? 일종의 학부모들이 민원 이런 것 때문에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특히 초등학교 교사랄까 뭐 있었는데 참 보면 이게 좀 여러분의 입장에서 물론 그런 정치색을 띠거나 약간 사회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질문들은 가급적 안 하겠죠. 교권 침해 이제 그런 건데 이제 그런 경우 있죠. 혹시 주변에서 뭐 동료나 친구가 그죠 왕따를 좀 당하는 그런 주변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어때요? 그 친구가 왜 왕따를 당했다는 게 어느 정도였습니까? 원인이 뭐라고 봅니까? 그 본인은 어때요? 해결하려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이런 것도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거리가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좀 최근에 청소년들의 폭력성이 좀 극대화되기 때문에 소년법, 나이를 좀 개정을 하자. 그죠? 촉법소년, 만 나이를 좀 줄이자. 그죠? 왜 그건 흉포화되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본인이 어때요? 좀 그 담임을 맡고 있는 학교에서 다문화가정 자녀가 어때 우리말 구사가 자연스럽게 못하다 보니까 왕따다가 소외되는 경우를 봤을 때, 목도했을 때,
해당되는 담임 교사로서 그 학생을 어떤 식으로 훈육을 하고 싶은지 말해보시오. 이런 것들이 인성 측면에서 학생 수행평가, 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의견, 자 수능시험 절대평가에 대한 의견, 지원한 우리 서울대 사범대 무슨 과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하기 전에는 말이죠, 일단은 그 과에서 한 4년간 배우는 어떤 그 교과 전공 과목들 이름이랄까 대표적인 거 있잖아요. 그것 정도는 약간 기억을 하고 하는 게 좋습니다. 되게 안내해 줍니다, 저희가. 자, 기타 여러 가지로 본인이 흥미를 느끼고, 그죠? 그 다음에 어때요? AI 인공지능이 로봇 교사가 등장을 한다. 과목별로.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의 진로 한계에 대해서 본인이 전공을 해서 그 교과목이 바로 교사가 된다면은 AI 로봇 교사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볼 건지 한번 자신의 그 미래 비전을 말해보시오. 이건 당연히 서울대학교 이 면접 구술에서는 당연히 어때요? 오랜 전통을 가진 그 면접에서, 그죠? 좀 대표적으로 물어봤던 문제 사례 중에 하나죠. AI 로봇 교사 등장과 그 다음에 교사 역할의 어떤 위상의 변화에 대한 대처하는 바로 본인의 어떤 마인드 또는 예비고사로서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지 이에 대한 의견을 말해보시오.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래서 말이죠. 일단 일반 전형과 지역 균형의 기본적인 맥락, 서울대 사범대학교 2024학년도 자, 일단 기본 프레임하고 실제적인 어떤 그 뭐랄까 기출됐던 문제 어떤 사양, 아울러 말이죠. 저 후반부에 봤던 거 있잖아요. 인적성의 대표적인 질문들을 좀 살펴봤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주인공이고 여러분의 어떤 구술 말하는 주체고 근데 면접관 앞에서 시험을 봐야 되는 주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소한 면접관 앞에서 긴장감을 좀 덜 느끼면서 자신감 있게 응대할 수 있는 그런 걸 훈련하는 게 면접 시뮬레이션 하는 게 바로 어때요? 저희 스카이 입시교육 시경 스카이 진학교육의 바로 면접 캠프에서 진행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중심이 되어서 있죠. 어찌됐든 여러 우리 전문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아무튼 완벽한 일반 전형, 그 다음에 지역균형, 사범대학교 면접에 임할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극대화해서 경쟁력을 높여서 면접 시험장에 가게 할 겁니다. 단 1차 합격자 발표 후에입니다. 그죠? 그래서 1차 합격자 일반이 17일이니까 18일부터 23일까지. 그 다음에 이제 어때요? 자, 지역균형은 11월 24일 발표, 11월 25일부터 그 다음에 11월 30날까지 해가지고 이제 어때요? 매일 일단 오후에 주중에는 오후 블럭, 저녁 블럭, 주말에는 오전, 오후, 저녁 블럭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4블럭에서 6블럭 정도로 초이스해가지고 자 일단 면접 수업을 대비할 수 있다는 거 강조드리면서 일단 오늘 OT 영상 강의 여기까지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듭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지원하는 서울대 사범대학의 대선배로서 저는 이제 국어 교육 전공이었지만 일단은 포괄적으로 서울대 사범대에서 요구하는 그런 일종의 바로 인문학 사회과학의 어떤 제시문 기반 구술, 아울러 교직 인적성 있죠. 전 학과. 물론 이제 어때 수리과학 쪽의 전문가들은 또 면접 구술은 전문가 따로 계십니다만은 아무튼 여러분들 아무튼 그 최고의 중에 점수를 통해서 뭐랄까 경쟁력을 가지고 일단 서울대 사범대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텐덤 분명히 좀 조성해 드릴 겁니다. 자 책임을 지고 서울대 사범대 진입할 수 있는 길을 면접을 통해 열어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능 본이라고. 자, 마무리 잘 합시다. 면접을 통해서. 자, 화이팅!